설명드릴게요. 우리가 하는 덤벨 컬과 해머 컬, 그러니까 팔을 이렇게 올리는 것과 팔을 이렇게 올리는 거에 대한 차이는 사실 왜 이렇게 덥냐, 너무 덥다 집이. 해머 컬과 덤벨 컬의 차이는 내가 해머로 잡거나 덤벨로 잡았을 때, 해머로 잡게 되면은 근육의 개입이 다릅니다. 주 근육의 개입이 여기 팔의 구조에는 보면은 이쪽에 위팔 두갈래근이라 그러는 우리가 이두근, 즉 바이셉스 머슬이라고 합니다. 상완 이두근이란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에 긴 고랑과 짧은 고랑이 있어요. 긴 고랑은 이 어깨까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짧은 머리는 이 아래쪽에서 끝이 납니다. 어깨 아래쪽에서. 위팔 쪽에서 끝이 나는데, 그 다음에 이 이두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상완근이라고 있어요. 상완근. 이쪽에 있는 상완근이라고 하고, 이 밑에는 위팔 로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3가지의 근육을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전면 쪽은 이 3가지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팔 로근과 여기 있는 바이셉스, 이두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상완근으로 이동되어 있는데, 내가 덤벨 컬을 잡았을 때, 자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그립 방법을 언더 그립으로 잡아서 이런 식으로 딱 이두를 잡게 되면 이두 잡히는 거 보이세요? 혹시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지금 제가 잘 봐요. 이렇게 했을 때 이두근 잡히는 거 보여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했을 때 이두근 잡히죠? 이두근 잡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일단 주 근육 작용은 이 상완 이두근이 주 작용을 합니다. 주 작용. 그래서 근육에 작용을 했을 때 팔을 안쪽으로 내외전시킨 상태에서 팔을 들게 되면 이 이두근 작용이 거의 주가 돼요. 물론 여기도 작용을 하고 여기도 작용을 하겠지만 이 이두근의 작용이 주작용이 돼요. 다음, 팔을 이 상태에서 패러럴 그립, 그러니까 팔을 이렇게 잡게 되는 이 그립을 작용을 했을 때는 팔의 작용이 여기에 있는 이두근 작용보다는 팔을 엎쳤을 때는 작용되는 이 근육이 여기에 있는 상완근이 작용을 합니다. 이쪽에 있는 상완근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내가 덤벨 컬을 했을 때와 이 해머 컬을 했을 때 근육의 개입도 차이가 커요. 이 그립은 여기에 있는 상완근 개입이 제일 크고 이 그립은 여기에 있는 이두근 개입이 제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머 컬과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덤벨 컬을 나누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어요. 아시겠나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작용을 잘 보세요. 자, 내가 여기서 작용을 하게 되는 덤벨 컬입니다. 일반적인 덤벨 컬. 셋. 주 작용이 지금 상완 이두로 제 주 작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5, 6, 7, 8, 9, 10. 다음에 내가 이 작용 말고 이번에는 해머 컬로 작용을 했을 때 작용점의 근육의 포커스가 좀 달라집니다. 2, 3, 4, 5, 6, 7, 8, 9, 10. 자, 좀 설명이 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팔을 구부리는 근육을 사용을 할 때 가장 큰 힘을 낼 수 있는 근육 중에 하나는 여기에 있는 이 상완근이 정말 큰 힘을 작용을 시킵니다. 정말 큰 힘을 내요. 이 상완근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덤벨 컬과 해머 컬 2가지를 했을 때 생각보다 덤벨 컬로 들어 올리는 것보다 여러분이 해머 컬로 들어 올리는 게 중량을 더 많이 치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그게 이 해머 컬을 사용할 때 주된 이 근육이 가장 주된 힘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중량을 들어 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하고 내기를 할 때 덤벨 컬 작용을 하시는 것보다는 해머 컬로 해보세요. 그러면 아무래도 더 높게, 더 무거운 무게를 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제가 하는 이 컬이 덤벨 컬입니다. 이게 제가 하는 덤벨 컬. 3, 4, 5, 6, 7, 8, 9, 10. 그 다음 제가 하는 이 그립을 해머컬이라고 합니다. 흡사 뭔가 해머질하는 것 같지 않나요? 약간 망치질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머컬이라고 합니다. 6, 7, 8. 네, 맞습니다. 덤벨 컬로도 이두가 커집니다. 잘 보세요. 그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상완 이두근이라고 합니다. 왜 상완 이두근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있는 이 근육을 무슨 근육이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한번 적어주실래요? 말하면 적어주세요. 어떤 근육이라고 할까요, 이거를? 그렇죠. 이 근육을 이두근이라고 합니다. 상완 이두근이라고 하는데요. 왜 상완 이두근이냐면 이두근이라는 거는 두 가지의 머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상완 이두라고 합니다. 두 가지의 머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상완 이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근육은 무슨 근육이죠? 지금 여기 있는 근육? 지금 제가 포즈 잡는 이 근육은 무슨 근육이죠? 이쪽. 이 뒤쪽은 삼두근이에요. 삼두근. 상완 삼두근이라고 하는데 머리를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서 이두근, 그 다음에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서 삼두근,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허벅지 근육은 대퇴사두근이라고 하죠. 머리를 네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육이 떨어지는 지점이 네 가지 지점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네 가지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사두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두근이라고 할 때는 여기에 있는 한 가지의 근육은 이 아래쪽에 붙어 있어요. 나머지 하나는 좀 긴 쪽에 붙어요. 그러니까 시작점은 똑같아요. 여기의 시작점은 이쪽에서부터 근육의 시작점은 같은데 하나는 어깨에서 끝나고 하나는 이 상완근에서 끝납니다. 이 상완골에서.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삼두근은 당연히 세 갈래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삼두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와 이두근 작살난다, 삼두근 작살난다, 그렇게 작살난다고 뭐 삼두근, 이두근 얘기만 하지 말고 이 근육이 왜 이두근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왜 삼두근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더 그렇구나. 그럼 당연히 뭐가 더 크겠어요? 그러면은 삼두근이 근육이 크기가 더 크겠습니까? 이두근의 근육이 크기가 더 크겠습니까? 당연히 머리를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근육이 더 근육량이 크겠죠. 매스도 크겠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두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삼두근에 집중을 더 해야 팔이 두꺼워지는 모습을 보이겠죠. 네, 여러분들이 팔이 두꺼워지시고 싶으면 이두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삼두근이 더 큰 근육의 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삼두근 훈련을 많이 하시면 팔이 더 두꺼워 보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대표적인 거는 어떻게 보면 이두가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뽀빠이 근육, 이 근육이 사람들한테 더 대표적인 근육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이두근을 막 더 키우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삼두근을 더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삼두근육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운동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집에 치능 디핑바가 있거나 뭔가 사물에 걸 수 있는 게 있으시다면 단돈 10,000원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단돈 10,000원만 준비하시면 삼두 근육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어떤 거에다가 구조물에 걸친 상태에서 팔을 잡으시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팔을 그대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팔을 올려줄 때 이걸 케이블 다운이라고 생각하고 팔을 올리는 지점이 이 90도에서 100도 이상 넘어가지 않게끔 팔은 이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그대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 팔꿈치의 움직임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고 팔꿈치는 고정된 상태에서 팔만 내려주시는 겁니다. 이때 흉곽은 열어주시고요. 이때 흉곽은 열려 있어야 할 필요가 있고 흉곽이 죽은 상태에서 이렇게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흉곽 열어준 상태에서 내리시는 게 중요하고요. 상체 각은 유동스럽게 여러분들께서 올리고 내리고는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잡고 내리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나요? 이번에 아령으로 하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보여드렸는데 여기에 보면은 덤벨 킥백이라고 있어요. 잡아놓은 상태에서 팔꿈치 각도를 90도를 맞춰주세요. 팔을 바닥에서 자기의 바닥과 팔꿈치의 위치, 그러니까 팔의 이 상완골의 상완의 위치가 수직을 유지하게끔 잡아주신 상태에서 완전한 수직 말고 약간 내려가도 되니까 약간 수직 위치 잡아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팔만 벌리시는 겁니다. 그대로 팔만 뒤로 뻗어주세요. 둘, 이때 이런 식으로 반동을 사용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팔을 올려버리거나 어깨 작용을 시켜버리면 안 돼요. 팔은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팔만 가시는 겁니다. 둘, 셋, 넷.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삼두근 근육이 당길 거예요. 수축을 잘 한다는 소리겠죠. 다섯. 이런 식으로. 중량을 무겁게 적용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둘, 똑같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운동할 때 효과 잘 보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것도 사이즈는 키울 수 있는데 이거의 주 목표는 삼두근의 갈라짐을 유도한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고중량으로 한다면 당연히 뭐 매스를 키울 수는 있겠죠. 반갑습니다. 원래 10번에서 12번 정도의 횟수를 해야 근성장 발달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아시겠나요? 일단은 팔 운동은 이런 식의 운동이 또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이 팁을 한 가지를 알려드리자면, 내 팔꿈치에 왔다 갔다 하는, 이 팔꿈치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정을 잡기가 힘드시다면,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팔을 올리실 때, 팔꿈치가 왔다 갔다 고정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팔을 뒤로 가세요. 한쪽 쉬고 있는 팔을 뒤쪽으로 보내서 이 팔꿈치를 잡아주세요. 이 손으로. 이 뒷손으로 팔꿈치를 잡아주세요. 그 상태에서 팔을 올리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이러면은 아무래도 손이 이렇게 팔꿈치를 잡아주니까 팔꿈치가 앞뒤를 이동하는 거를 좀 막아줄 수 있겠죠. 다시 한 번 더 반대쪽에 팔 올려서 잡아주고, 저는 지금 몸통이 좀 커가지고 이거 이렇게 갈라 그래도 좀 많이 못 가요. 등치가 좀 커서 이게 갈라 그래도 저는 사실 잘 안 가지거든요. 갈라고 해도 그러니까 이빨이 당겨야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손쉽게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좀 손쉽게 될 겁니다. 저는 이게 팔도 유연성도 좀 별로 없고 두께도 좀 있어가지고 이 광대근 때문에 여기까지 못 와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잘 될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